네, 비트코인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곧 나옵니다. 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네,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거부 결정이 나오는 건데요. 바네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이다, 거부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23일이기 때문인데요. 23일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지 아니면 하루쯤 일찍 내놓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3일 목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참 전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 신청에 대해서 SEC가 거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SEC가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인 컨센시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전 통지문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이더리움을 이 SEC 차원에서 증권으로 규정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 거기에 해당 코인이 증권이어서는 안 되고 비트코인처럼 상품이어야 한다. 이게 들어있죠. SEC가 밝혀온 게. SEC가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전 경고장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밝힌 이상 자기네가 증권이라고 규정하는 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 없다. 이런 논리에서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거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전 방송을 보셨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거였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 코인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이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의 규제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거였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온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들, 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만든 컨센시스 같은 인프라 회사,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 이런 데가 결사적으로 의회에 로비도 하고 법정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로비, 또 소송 다 성공을 해서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도 규제를 덜 받게 해주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알트코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 거부될 경우에 이게 곧바로 비트코인 가격 급등 요인이 될지 아니면 코인 시장 전체가 일시 다운될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올 중요한 한 가지 결정입니다. 자, 이번 주가 될지 아마도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정도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던 바로 비트코인 관련 법안 얘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의회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한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맡아서 보관을 해주고 그걸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 SEC의 조치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에 맞서서 예컨대 은행이 고객 비트코인을 보관해주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 정확히는 명칭은 결의안인데요. 하여튼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건데 이 결의안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의 상원 리더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합세를 해서 바이든한테 아주 큰 엿을 먹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회에서 하원, 상원 양쪽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아마도 미국 시간 20일 월요일에 바이든 책상에 법안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요일 빼고 10일 이내에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서명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당초에는 바이든이 이거 통과되기 전에, 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거 통과가 돼도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바이든 백악관 측에서 밝혔었는데, 지금 보면 뭐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커 보이긴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냥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11월 대선, 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암호화폐 이 투자하는 유권자를 적으로 돌렸다가는 이 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백악관, 사실상 바이든을 움직이는 이 오바마 세력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 한다면 나한테 표를 줘라, 나는 코인 친화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최근에 공개적으로 밝혀왔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바이든 결의안이 통과된 법안 결의안, 요거를 바이든이 그냥 서명할 경우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냥 서명을 해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에 당장 큰 플러스가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란 대통령 이 라이시가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한 건데요. 뭐 이란 대통령 라이시가 이 추락사고로 사망을 한 게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번역을 해놓고요.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란 최초로 이스라엘에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었는데 그걸 지시한 게 바로 라이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스라엘이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이 사람이요, 이란 내에서는 여성 인권 시위를 포함한 이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이런 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도살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더 과격한 강경파가 권력을 잡을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전면 충돌이 다시 일어날지, 이런 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망, 여기에 이스라엘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